안녕하십니까. 자,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은 지금 총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취득세, 세율까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강의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비과세부터서 종부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취득세 비과세부터 종부세까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세 공부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 규정인데요. 이 비과세는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이지만 뭐예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않겠다가 뭐예요?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취득이니까 취득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가 비과세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쭉 보면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첫 번째가 국가등이죠. 국가등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비과세하겠다가 되고, 이 국가등에 애국정부가 포함되는데 애국정부는 상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인데요. 개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면 봐주겠다죠. 비과세 제의는 따라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부하겠다 해놓고 기부하지 않으면 이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국가에 기부하는데 반대급부를 받은 겁니다. 국가로부터. 그러면 기부가 아니죠. 이 경우는 비과세 제의니까 과세가 되겠습니다. 당연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인데요. 이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는 이건 이제 형식에 불과하니까 비과세하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그죠? 가는 경우. 반대 수탁자에게서 위탁자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가는 경우. 각각 형식에 불과하니까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고요. 비교할 것이 신탁 관련해가지고 이탁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탁자가 바뀐 경우는 이때는 과세가 돼요. 그죠? 이탁자 지위가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조합원간, 또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이 넓음에서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안 봐주겠대요. 이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발재산을 정의하면서, 그죠? 그 징발당한 자가 뭐예요? 환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쟁들 이런 거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가 강제로 이 개인의 재산을 징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의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당초 징발당한 자가 대살수가 있거든요. 그걸 행사해가지고 대사하게 된 경우는 봐주겠다가 되죠. 다만 이제 이런 법률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환매한 경우는 우리가 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1년 이하 임시건축물 봐주겠다. 다만 1년 초과한 경우는 당연히 안 봐주겠죠. 그건 이미 이 세율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1년 초과할 때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1년 초과 건축물 세율을 적용할 때. 특례 적용된다고 알고 있죠. 2% 중과 기준 세율 적용돼요.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이 사치석이면 당연히 안 봐주겠네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하면 봐줍니다. 다만 개수에는 본래 대수선이 포함되는데 대수선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뭐가 떠올려야 한다겠어요? 리모델링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수선하는 것은 너무 크게 수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봐주겠다. 다만 이제 단독주택은 안 봐주고 대수선은 안 봐주고 9억을 초과한 경우는 안 봐준다가 되겠고요. 이 내용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그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면, 그죠? 비과세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입니다. 일단 납세지예요. 납세.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에서 부과하냐? 이 세금을 어디서 챙기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큰 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 특강에서 부과해서 도세 특강세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 취득세는 큰 쪽, 재산세는 작은 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는 뒤에 배우지만 시군구세. 중간에 끼어있는 등록세는 개처럼 적인다고 했죠. 개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도구세예요. 도구구예요. 자, 물건 소재지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선박 항공기 가볍게 봐주시고 납세지가 역시 분명하지 않더라도 물건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어쩌요? 사이좋게 나눠갑니다. 나눠서 부과해요.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은 역시 원칙이 자진 신고 납부하죠. 안 하면 보통 징수하는 거고요. 신고 납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죠? 가산세가 있죠. 신고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각각 있고요. 보통 징수한다는 이야기는 납세 고지하고 독촉, 압류, 매각 청산하는데요. 압류부터서 매각 청산 과정을 강제 징수 절차를 지방세는 이를 체납 처분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랬고요. 역시 납세 고지서 받고도 안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요. 2번하고 3번이 있어요. 얘는요. 고지서 받기 전의 납부 지연 가산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안 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 냈을 때 나온 가산세라면. 얘는 뭐예요? 고지서 받고 고지서상 납기까지 안 냈을 때 나오는 가산세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구체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요. 토지 거래가 구형 허가가 중요하니까, 그죠?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거죠. 물론 체크할 것은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그죠? 완납했을 때입니다. 허가 받고 후가 아니라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안 납할 때 해당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은 뭐예요? 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지만 뭣도 내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냅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이 다르면 각각 따로따로 내야 한다. 번거롭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취득세가 양보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국세의 증여세와 상속세 낼 때 같이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배우지만 그래서 3개월이고요. 증여세는 상속은 6개월이고 그죠? 9개의 주소가 있으면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9개월이고요. 주요할 게 뭐냐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6개월이 아니에요. 뭐예요? 취득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로부터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로부터라는 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기한 내에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면 뭐야? 그 신청서 접수할 때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 관서장이 등기소장이 봤더니 세금을 안 냈거나 미달하게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몰아서 한 달 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즉시 통보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달, 한 달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추가 신고 납부 한다고 그랬죠? 물론 안 하면 추가 또 징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60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중과세를 계상해서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야 한다고 그랬죠? 이때 가산세는 제외라는 거 주의하세요. 가산세를 포함해서 공제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한 효과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제외하고 공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과세 등을 받다가 이후에 뭐예요? 다시 부과 대상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죠? 추가 신고 납부를 하고요. 역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요. 가산세가 있으면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산세요.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또 중가산세가 있어요. 중가산세는요. 취득세만 있는 제도로
중요합니다. 신고 납부지연은 모두세의 공통이거든요. 자, 이 신고와 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하고요. 신고는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과소는 10%, 무신고는 2배예요. 20%. 또 뭐예요?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도 또 2배입니다. 그래서 10, 20, 40으로 암기하시고요. 뒤에 표지판 중과산세는 여기에 2배예요. 이거 얼마예요? 80%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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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고지 전의 경우는 지연 일수에 따라서 0.02%인데요. 이게 10만 분의 2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은 10만 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도는 75%까지 붙고요. 납세고지서 받고도 안 내게 되면 두 가지가 붙어요. 일단 기본이 3%고요. 역시 얘는 지연 올수에 따라서 0.66%인데 만분의 66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여기다 뭐예요? 곱하기 30 하면 그죠? 이 비율이 나옵니다. 한도는 60월이고요. 체납 세금이 작으면 45만 원 미만이면 이 경과 올수에 따라 안 내는 경과 올수에 따라서 가산된 이 부분이 배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3%만 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장부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보전 안 하면 10% 이거죠.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산세예요. 신고 않고 매각하게 되면 80%. 그죠? 다만 등기를 한 경우라든가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간주 취득의 경우는 그죠?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없고요. 하나 주의할 것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지만 골프 이용권과 그 친구들은 그죠? 신고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있다는 거. 네. 자, 취득세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과세 대상, 취득 시기, 납세 무자, 과표 세율, 비과세 납세 절차하고요. 중에서 취득 시기, 그죠? 그다음에 과표와 세율을 잘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납세 의무자도 잘해주세요. 네. 자, 등록세 봅시다. 등록세. 자, 등록세는 배경을 다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등록세. 공부할 내용은 과세 대상 등이 되겠고요. 자, 등록세는 이미 취득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죠? 통합된 그죠? 이야기를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행 등록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취득세 일부와 등록세 일부와 그 면허세가 합쳐진 거고요. 우리가 공부할 등록세는 뭐라 그랬어요? 면허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분만 공부합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 면허에 관한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등록에 관한 등록 면허세도 부동산 등기만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관련해 가지고 크게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가 있는데요. 원래 소유권은 취득세에 통합됐긴 했지만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예외적으로 등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자, 등록에 대한 정의인데요. 등록은 등기와 등록을 일단 포함해요. 그죠? 그리고 취득은, 그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부과하는 거고요. 취득은 아니라는 거죠. 취득은 취득세에 통합됐기 때문에 등록의 정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죠? 과세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본래 취득을 원인으로 그죠? 등기 등록하게 되면 무슨 세가 나와요? 취득세가 나와요. 개정 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 나오고 등록세 각각 나왔다면 지금은 뭐예요? 통합됐기 때문에 취득하고 등기하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은 알지 뭐예요? 2 플러스 알파 세율로 그죠? 예외적으로 이 다음의 경우는 뭐야? 이거는 등록세가 나오는 거죠. 강업권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국 소유 물건, 연부로 취득했을 때 등기할 때. 취득세 면세점 적용이 되고 취득세 부과 제적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이때는 뭐예요? 등록세가 그죠? 과세가 된다는 것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입니다. 일단 소유권 등기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가 되겠고요. 소유권 외 등기, 당연히 물권, 나가서 채권, 임차권 등인데요.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로 구분해가지고, 그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 하나씩 뭐야? 권자예요, 권자. 다 권자죠.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뭐예요? 설정자입니다. 구별돼요. 그래서 사례가 나오면, 그죠? 갑인지 을인지 구별해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자, 이 납세의무자는 등록세는 등록을 하는 자로 그 명의자하고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권리자를 따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당초 등기가 원인 무효에 따라서 무효 취소가 돼서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어쩐다? 돌려받지 못해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세 특징. 앞에 있잖아요. 네. 그 지역권의 요역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잘 이해가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 요역지 뜻을 잘 이해가 요역지 성립성이 잘 뜻이 잘 이해가 되는데. 요역지 뜻이 생각이 안 난다고? 네. 뭘 생각해? 무엇이 생각 안 나? 요역지를 이거잖아요, 이거. 뭐야? 지역권의 요역지 성립지 그게 요거 출마경 설. 예? 물권법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밑법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듣게.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갑당이 있어요. 여기 을당이 있고. 이제 갑은 통행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근데 을은 통행로가 없죠. 이걸 맹지라 그래, 맹지. 예? 이런 경우는요, 을은 가부 땅을 이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필요로 한 땅을 요역지라 그래요. 다른 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땅을 요역지. 그 사람한테 내 땅을 편익을 제공해 준 땅을 승역지 이렇게 돼요. 이게 되면 잡으시면 돼요. 예. 이거 이제 당연히 민법 배우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인데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통이고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3배짜리가 있습니다. 취득세보다는 간단해요. 취득세는 세율이 복잡했죠. 표준세율, 중과세율도 잔뜩 있었죠.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도 있어서 복잡했다면 등록세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암기할 거죠. 과표와 세율은. 소유권 등기는 크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취득세를 설명하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고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상, 무상 구분하고 상속, 증여 구분해가지고 세율을 각각, 그죠? 정해놨는데 이 표준세율은 뭐라 그랬어요? 이 취득세 세율에서 뭘 빼면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뭘 빼면 돼요? 2%를 빼면 되죠? 네? 네. 암기를 해야 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세율에서 50%를 고반세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 등기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각각 과표와 세율. 세율 하나가지 0.2고요. 오히려 과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나왔네요.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으로 가요. 승역지가 아니죠. 시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라면 임차권은 월세예요. 주의하세요. 보증금이 아닙니다. 이것도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하나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채권 금액이 되는 거고요. 세율은 똑같이 0.2입니다. 가등기 중에 이제 담보 가등기 있잖아요. 이게 채권 금액이고 그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는 이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건당 6,000원으로 그죠? 세율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아가지고 그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작으면 6,000원을 세금으로 하는 일명 최저한세 제도가 있습니다. 못 내도 얼마? 6,000원을 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뭐예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라면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정해집니다. 자,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요,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중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4가지 중에 제측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주의하세요. 취득 당시 가액하고 등록 당시 가액 중에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자산 지역별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그죠 가액이 달라진 경우라면 이때는 그 변경된 가액이 돼요. 법인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법인 장부에서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으로 된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요, 그냥 세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설립 등에 대한 그 법인 등기 등이 중과세라 정도 아시면 돼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등록세도 취득세와 같이 등록했지만 등기 등록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비과세하겠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똑같고요. 애국 정부는 상호주의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하거나 등기소 직권 등기도 비과세가 되고요. 3번은 뭐 당연사항이 되겠죠. 행정구역이 바뀌었거나 등등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고, 주의할 거나 묘지도 알았어요? 묘지를 그냥 봐줘요. 묘지는 비과세 주겠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2%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납세지 역시 어디서 부과하냐? 어디요? 도와 구에서 부과해요. 도와 구. 부동산 소재지가 되고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취득세는 사이좋게 나눈다고 그랬죠. 등록세는 한쪽에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역시 처음 하는 곳으로 그저 몰아줘요. 처음 하는 곳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역시 등기 등록을 할 테니까요. 간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신고납부 보통 기수 이야기는 취득세와 다를 바 없고요. 당연히 가사세 똑같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신고납부는 언제 등록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미납부 통보는 취득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똑같고. 그 다음에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됐거나 비과세 등을 받다가 다시 부과될 때도 취득세와 똑같아요. 그래서 등록세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취득세를 그대로 따르면 되니까. 신고 의제 규정만 알아두세요. 본래 신고 안 하면 신고 가산세 있을 텐데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뭐 말하려고 하자면 결국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납부가 중요하니까 신고 본래 납부 각각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하고 납부만 했다면 신고 가산세 부과 않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등록세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그 과표와 세율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오고 어쨌든 안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재산세 볼게요. 재산세.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로서 매년 부과가 되고 재산세가 엄마라면 이건 두세 개 나오는데 올해는 2문제 이상이 돼요. 그 아들이 이제 종부세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비과세 절차 배울 텐데요. 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분류 이야기가 또 주제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토지를 분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세. 그죠?
그죠? 각각 세율을 구분해서 세율을 달리하기 위한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하겠다, 세부담을 달리하겠다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크게 큰 그림 그리시고 차차로 좀 세부적인 것까지 아시면 돼요. 자, 과세 대상부터 보죠. 일단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부동산 중에 주택을 토지에서 빼내고 건축물을 빼냅니다.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항상 건물과 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실상 현황 부과가 원칙이고요. 당연사항이 되겠죠. 이 말은 공부상 등재가 안 됐거나 공부상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당연히 사실상 현황 부과가 되는데, A적으로 뭐예요? 다르다 하더라도 뭐예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면, 다시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했는데 공부상보다 뭐예요? 세 부담이 낮아지면 이때는 뭐예요? 공부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입니다. 일단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바닥 면적이 10배라는 거, 10배까지만 봐줘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각각 구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봐줍니다. 겸용주택, 일동일 때, 덩어리로 판단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주택만 주택이에요. 그런데 일구 겸용주택이면 뭐예요? 면적을 따져서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50% 미만이면 주거 부분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일반의 경우 과세 기준 유효리를 현재 사실상 소유자고요. 그날 양도양수하게 되면 누구예요? 양수인이, 그죠? 6월 1일 날 사고 팔면 산 사람이 그 해의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당연히 지분만큼 지는 거고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봐서 납세 의무를 지웁니다. 주택, 건물과 땅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르면 어떻게 한다? 일단 합쳐서 계산을 해요. 이 상출세액을 합쳐 계산을 합니다. 건물과 땅을 합쳐 계산한 다음에 뭐예요? 각각 건물과 땅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가 지는 경우입니다.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공부상 소유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공부상은 개인 등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도 역시 뭐예요?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명의자 개인에게 납세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고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주겠다. 행방불명됐거나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탁자 거니까 이탁자가 납세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지는데요. 순서 민법상 법정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고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자를 납세임을 판단해서 납세임을 지웁니다.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 국가 등의 재산을 그죠? 할부로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기억나세요? 구미시청 이야기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가 등이 뭐예요? 토지 조성해가지고 완공이 됐지만 아직 분양하기 전 상태에서 역시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임을 진다.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주는 뭐예요? 취득세 또 채비지와 보류주는 누구였어요?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자였죠. 그 재산세, 보유세도 사업 시행자가 진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지기 싫으면 신고해라. 공부상 소유자나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 수탁자가 그죠? 이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이 특례가 뭐예요? 네? 본래는 0.1에서 0.4인데요. 이 특례는 0.05에서 0.35죠. 이게 특례거든요. 이걸 받고자 하면 신고이라는 거죠. 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이거 받겠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뭐예요?
특례는 1세대 1주택이면서 뭐예요? 9억 이하예요. 네? 시가 표준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야 얘는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할 거야 라고 그죠? 신고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부사항과 사회사 현황이 다르면 신고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하세요. 변경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서라는 거 주의하세요. 15일. 신고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지할 수가 있고요. 그 경우라면 당연히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돼 있네요. 당연사항. 그 다음에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입니다. 본래 신탁재산은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위탁자죠.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이야기죠. 다만 뭐예요?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지기 때문에 이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그랬죠. 여기 개정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얘는 오늘은 이거 잘 되네. 오늘 잘 되는데요? 한 번도 뻑 안 나네? 자, 여기 가로 안에 이야기가 추가가 됐어요. 개정돼가지고. 그 신탁재산의 범위에 뭐예요? 신탁재산 가지고 번 재산 있죠? 그걸 포함시킨다는 거지.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왜냐면 신탁법에 의하면요, 그 신탁재산 운용해가지고 관리, 처분, 운용, 개발을 통해서 얻은 재산이 있죠? 얘도 신탁재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텐데 이걸 명시적으로 정확히 한 거예요. 신탁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냥 신탁재산은 당초 신탁재산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운용해가지고 얻은 재산도 포함해서 납세의무를 준다. 노란물씨는 인쇄물에 넣었다 그지? 없어요. 추가. 빠졌는데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추가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세 방법과 세율 관계인데요. 일단 개별 토지 말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다 같이 개별 과세예요. 개별 과세는 뭐라 그랬어요? 둘 이상일 때 따로따로 계상한다가 개별 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 과세의 특징은 비례세율인데 뭐가요? 주택은 누진세율이에요. 주의하세요. 주택은 두 채 이상이잖아요. 각각 계상을 해요. 합치지 않고. 그런데 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한 집이 금액이 크면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0.1에서 0.4잖아요. 이게 이제 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알았어요? 0.1에서 0.4까지 그죠?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주의. 그 다음에 토지가 분리과세, 개별과세의 다른 말입니다. 합산과세가 있고요. 합산은 별도와 종합이 있어요. 분리과세 3개의 세율이 있고요. 그죠? 기억나세요? 땡칠이 0.072, 이지간 이야기 0.2, 그 다음에 4%. 그죠? 그 다음에 별도와 종합. 별도는 뭐였어요? 별도 세율은 별리사 0.2에서 0.4. 그 다음에 종합은 어떻게 돼요? 짱이라고 했잖아, 종이요. 0.2에서 0.5. 기억나요? 땡칠 이야기 했잖아. 농사짓던 땡칠 이야기 했죠? 0.에서 0.5. 암기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자, 토지, 세율, 분리과세 볼까요? 0.07은 말 그대로 생산용지로 농지와 그 친구들이에요. 땡칠이가 농사짓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0.2의 대표가 뭐예요?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땡칠이가 농사짓다가 뭐예요? 이직한 거죠? 공장으로. 이때 공장은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면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사치성으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토지가 되겠고요. 물론 건축물도 4%라는 겁니다. 토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일단 건축물이 또 올라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 안 봐줘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집니다.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바닥 면적의 3배부터 7배까지가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이내가 별도고요. 초과분은 종합입니다.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요. 일반 건축물이긴 한데 여기에 공장도 포함이 돼요. 어떤 공장이? 뭐예요?
본래 공장은 앞서 0.2% 분리가세인데 어떤 공장이에요? 달갑자는 공장입니다. 뭐예요? 시 이상의 주상록에 있는 공장은 얘는 공장 취급을 안 씁니다. 마치 상가 취급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 다음에 요거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이거 개정된 거 고치세요. 유인물 6개월로 되어 있죠. 6개월 너무 기간이 짧대요. 그래서 1년으로 늘어났어요. 개정 내용이니까 고쳐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가세는 이제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서요. 나대지, 그죠? 예, 준한 잡종지, 각종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있으나마나한 건축물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 땅 가액에 비해서 2% 미달하는 건물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바닥 면적, 건물 바닥 면적은 별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로 무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땅. 그 다음에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니까, 그죠? 1년을 경과한, 이것도 고쳐놓으세요. 1년을 경과하면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과표는 시가 표준액인데요. 부동산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고려해서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 70%고요. 주택은 60%인데 1세대 1주택은 뭐예요? 43, 44, 45입니다. 작년에 6억 초과일 때 45%를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선박 광고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아파트는 일단 없는 거죠. 네? 아파트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택 안에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주택 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포함되죠. 당연하시. 그 다음에 과세표준 상한입니다. 전년도보다 뭐예요?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난 걸 그죠?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은요 과세표준 상한을 두고 있고요. 식은 전년도 과표와 당연도 과표, 당연도 과표 5%를 합친 금액을 오버할 수는 없어요. 가장 쉽게는 그냥 105%, 5%를 더 전년보다 넘지 않도록 하겠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토지와 건축물은 주택과 달리 뭐야? 세부담 상한을 둬서 세액 가지고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세율 종류인데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역시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에 가감할 수가 있는데 이 가감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5배가요. 자, 취득세는 복잡했죠. 네? 4개나 되고 다주택자가 있었고 사치성이 있었고 과밀억제가 있었고 대도시 있었죠. 복잡했죠. 등록세는 3배 하나 있었고요. 재산세도 하나 있는데 5배. 응? 어떤 건 3배, 어떤 건 5배, 그것도 참. 이제 이거 알아야죠.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세율만 내가 정리한 표를 내가 열심히 만들어 봤거든요. 끝날 때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셔요.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제가 이쁘게 만들어놨어. 자, 다시 정리하면 토지, 자, 세율은 방금 전에 했잖아요. 땡칠이와 그 친구들, 땡칠, 농지와 그 친구들이 0.07 땡칠이고요. 공장은 0.2예요. 골프장은요, 4%고, 별도는 0.2, 0.4, 별사, 그 다음에 짱이요 해서 0.2, 0.5. 일반 건축물 0.25고요. 시상 주상록은 그죠? 0.5입니다. 시상 주상록의 공장 용지는 어떻게 됐어요? 별도 합산으로 넘어서요? 분리가 아니라 건축물도 뭔가 불이익을 주는데 여기에 2배입니다. 골프장, 고고락장, 땅도 4%, 건축물도 4%. 자, 일반 주택은 0.2, 0.4. 1사후택 떠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고 9억 이하면 0.05에서 0.35.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선박은 일반은 0.3이고요. 고급은 4%가 아니라 5%예요.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항공기는 일반 고급 구분하지 않고 0.3. 단순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입니다. 종합은 합쳐서 계산한다. 별도와 종합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는 합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이 긴데. 자, 주택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과 건물의 소유가 다를 때는 합쳐 계상한 세금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그죠? 합산해서
세율 적용한다는 이야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계상한다고 그랬죠? 이걸 이제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과세, 각각 계상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자, 과밀억정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이야기고요. 건축물만 해당이 돼. 딴 건 아니에요. 그리고 5배인데 기본이 0.2이기 때문에 1.25%, 그죠? 숫자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중과세율은 5년간만 적용해요. 알겠죠? 보유세이기 때문에 계속이 아니라 5년간만. 주의할 것은 최초 신설, 증설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뭐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서 5년간 따집니다. 주의하세요. 신설, 증설할 때가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서 5년간이다. 그 다음에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받는 거고요. 토지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에 관한, 그죠? 비과세, 당연사유. 애국정부 상호주의 똑같고요. 매수계약자가 납세물가 있는 재산은 국가 등 거죠. 그런데 과세가 되는 이야기고, 반대로 국가 등에 1년 이상 무상으로, 무료로 사용케 한다면 봐줍니다. 아마 1년 미만 사용케 하거나 유료로 사용케 하게 된 경우는 비과세치의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 하천 등 있잖아요. 당연히 봐주고, 특정인만 이용하는 제방은 안 돼요. 여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도. 그 다음에 통제보호구역 기억나세요?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하더라도 전다 과수는 과세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남은경에서 임야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임야는 분리과세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비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어디라 그랬어요? 민통선, 삼바선 아니야. 민통선 윗동네요. 민통선 윗동네, 민통선에서 3파선 가까이 있는 곳이죠. 민통선 윗동네가 통제보호구역이고, 민통선 아랫동네 있죠. 이게 제한보호구역입니다. 시급을 달리하고 쭉 읽어보면 되고요. 보존지구, 자연보존지구하고 자연환경지구가 있죠. 보존지구는 비과세고 환경지구는 분리과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보존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비과세예요. 그죠? 따라서 1년 이상 사용하는 건물은 과세가 되겠고,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비과세인데, 주의할 것은 뭘 비과세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아세요? 건축물과 주택도 건축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땅은 아니, 땅은. 철거된 것은 뭐예요? 철거될 것은 뭐야? 건축물이니까, 건물이니까. 납세 절차, 역시 납세지는 작은 쪽 시군구고요. 물건, 그죠?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건 보통 징수예요. 신고납부 아닙니다. 똑같죠. 절차는.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습니다. 자, 납기는 토지는 9월 말, 건축물은 7월 말. 건치리가 구토했다고 암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은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 그 세금이 20만 원 이하 작으면 7월 말이 한꺼번에 부가 징수하고요. 선박 항공기도 7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비도 못 건지니까 징수 않겠다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재산세와 납기가 같은데 각각 그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그죠? 보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다가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을 함께 병기에서 함께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 있다. 아무튼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모르면. 그 다음에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250만 원 초과할 때고요. 납기 지나고 3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기 내에 신청하면 오케이예요. 따로 뭐예요? 허가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납할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이면 250을 초과한 금액이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은 50% 이하 금액입니다. 사례 나오면 바로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자, 물납은 재산세만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물납. 네. 일단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얘는 허가받아 할 수가 있어요. 또 물납할 수 있는 것은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할 텐데, 그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역시 물납일이 아닙니다. 허가일이 아니에요. 물납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그죠?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신청은 1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고, 신청을 받으면 과세권자가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나는 10일, 너는 5일. 나는 10일, 너는 5일. 나는 10일이면 과세권자는 5일, 절반이면 좋게요. 그 다음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그죠? 재차 변경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를 납부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받아야 할 겁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이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거나 5하예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고요.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절차는 허가상이니까 사전에 3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요. 그 납기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재산세입니다. 네? 재산세. 이제 주 내용은 납세무자, 그죠? 잔뜩 있거든요. 잘 해야 하고. 과세 대상 토지 분류하는 거, 분리, 종합, 별도, 그죠? 그 다음에 세율 역시. 그 다음에 절차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재산세의 자식인 종부세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일단 뭐예요? 재산세와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아예 공부하실 때에. 과세 대상이나 가표, 세율 아예까지 싹 같이 비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엄마 재산세와 아들인 종부세는 같이 공부한다 하시고. 자, 과세 대상은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보면서 정리하면 돼요. 일단 뭐예요? 건축물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중에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안 나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과 주택인데요. 전부 다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금액. 별도는 얼마? 80억을 초과해야 하고요. 종합은 5억을 초과해야 하고 주택은요. 일단 개는 9억 초과인데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해야 해요. 법인은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납세무자, 주택은 재산세 납세무자면 돼요. 따로 기준금액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별도와 종합 반드시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라고 하는, 그죠?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뭐예요? 그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해서, 그죠? 물적 납세를 준다는 개정 내용으로 똑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요, 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준금액을, 그죠? 뺀 금액이 될 텐데, 여기도 부동산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할인율을 곱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재산세 방금 전에 과표 정리했는데요. 비교해가지고 종부세 과표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인 뭐예요? 9억 빼고 60%잖아요. 그죠?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고 60%고요. 법인은 영혼을 빼서 60%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는 80억 빼가지고 100%예요. 종합은 5억을 빼고 100%라는 거. 세율도 재산세와 바로 비교해서 하셔야 해요. 0.1, 0.4. 자, 개인은 2주택 이상이면 252처리라고 했죠. 252처리에 잠이 오냐고 그랬죠.
0.35 해서 암기하시고. 예. 법인은 뭐예요? 가장 높은 걸 받으면 돼요. 예? 2.7과 5%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별도는 뭐예요? 별도로 오칠했다 그랬죠? 오칠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종일 잤다 그랬어요. 종일 3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재산세보다 당연히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 아시면서 비교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암기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앞에 있는 내용은 한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유물 드릴 테니까 자꾸 보면서 암기하셔요. 자, 재산세 세액공제입니다. 일단 재산세 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특별하게 그죠? 공제를 해줘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그죠?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재산세 세액공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공제하는데요. 가로 안에 가감 조정된 세율을 적용된 경우는 그 적용된 세율.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금을 빼줍니다. 실제로 부담한 재산세를 빼주겠다라고 그랬죠. 당연상. 자, 1세대 1주택자 공제입니다. 일단 60세 이상이면 5년 이상 보유했으면 각각 공제가 있는데요. 자, 공제를 암기해야 하는데 5년 텀입니다. 뭐예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리고 나이는 똑같이 먹은다겠죠? 10%씩 올라갑니다. 20, 30, 40이에요. 근데 보유기간별 공제도 5년 텀이거든요. 5년, 10년, 15년이에요. 근데 출발은 20인데 뭐예요? 30이 아니라 뭐예요? 40, 50이에요. 네? 20, 40, 50. 245, 245. 234가 아니라. 자, 둘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한도가 있어요. 가장 세게 받으면 얼마야? 40%, 40%, 90, 40%, 50%, 90%인데 80%까지만 해줍니다. 거의 낼 게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역시 전년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세금을 없는 걸로 봐서 전년도보다 1.5배, 그죠? 한도로 세금을 냅니다. 이때 전년도 세금 판단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그죠? 세부담 상한을 따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그죠? 적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도 작년 시험에 일반 법인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그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비과세, 재산세와 다를 바 없고요. 자, 납세 절차입니다. 국세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거고요. 개인은 법인으로 나눠가지고, 알았어요? 주소지, 거소지고, 주소,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소재지, 없으면 소득 발생 장소, 없으면 주택가 토지, 소재지가 되겠고요.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가 되겠고, 본점 주사무소가 없는 애국법인은 비거주자와 똑같이, 그죠? 판단합니다. 자, 절차. 역시 원칙은 부가징수입니다. 예외적으로 납세모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언제까지입니까? 구조는 똑같대요. 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시 납부고지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다를 바 없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고 국세니까 납부고지서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그 납기는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납기 내에 납부를 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가 결정은 없는 걸로 봐요. 이 말은 신고한 대로 확정력이 있다가 되겠고요.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해당세 없겠죠. 다만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무신고가 뭐 하니까 결국 과세권자가 부가징수한 적이 없는 거고요.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서 적게 신고하면 있겠죠. 또 사기 기타 부정하고 40%는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전, 납세고지후, 그죠? 똑같아요. 지연 일수에 따라서 0.02, 3% 지연 올수에 따라서 0.66. 이것도 개정 내용이에요. 이게 일수였는데 올수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도 5년, 적용 배제 금액은 지방세가 45만 원인데 150만 원 미만입니다. 자, 분할 납부, 재산세와 똑같고요. 뭐만 차이가 있어요? 3개월이라는 뭐야? 납부 기한이, 분납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엄마랑 같아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세대 1주택 납부위에도 재산세와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인데요. 정리하면 일반 주택과 비교해가지고 기준금액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그죠? 올라가고 재산세 공제는 다 있는 거고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감 공제가 1세대 1주택만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납부위에도 1세대 1주택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1세대는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그 소유자와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을 말합니다. 이때 가족은 그 소유자, 배우자, 직계 종부에서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하고요. 같이 살아야 하는데 치약 등 부득이한 경우는 일시 퇴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 부득이하게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죠? 이런 특례를 적용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봐주겠답니다. 다만 몇 년간 봐줘요? 10년간 봐줘요. 10년간 1세대 1주택을 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봐주기 때문에 둘 다 각각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아, 이거 봐주세요라고 그죠?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런 주택은 뭐예요? 합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야 특례가 적용되니까 이런 것들은 주택의 성격상 제외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는 9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2개지만 하나로 보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의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한 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가면서 그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봐주겠다. 몇 년간 봐줘요? 3년간 봐줍니다. 3년간 봐줘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은 봐주는데 5년간 봐줍니다. 5년간. 지방의 저가주택 봐줍니다. 공시가격 4억 이하고요. 역시 보유현황 신청을 해야 합니다. 9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주택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공유주택은 뭐예요? 일단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누구라 하더라도요. 부부라 하더라도. 그죠? 근데 부부는 어떤 특례가 있어요? 각각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둘 중에 한 명을 뭐예요? 정해가지고 이 사람 걸로 그죠? 하셨다 그랬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정하는데요. 자, 이게 바뀌었어요. 올 2월 말에. 지난달은 말 안 했죠. 공동명의 1주택자 결정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 지분이 높은 자 같으면 합의로 정하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바로. 지분이 높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합의해야 돼요. 지난달 2월 말에 바뀌었어요. 공동소유자 간에 바로 합의로 정한 자가 바로 공동미 1주택자가 그죠? 될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 지분이 높은 자 같으면 정한 자 합의로 정한 자인데 바뀌었다는 거 주의하시고. 특례는 뭐예요? 특례는
이제 역시 9월 말까지 신청하는 거고요. 특례는 뭐예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죠? 적용을 받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기준금액이 12억이고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같이 끝. 이게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됐습니까? 1시간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냥 하루에 전 범위를 다 훑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걸 알아들으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예? 줄여가야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갑니다. 예.